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트레자입니다. 오직 삼성전자만 사랑하는 전 회장인데 지금까지 잘 이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사랑은 합니다. 엄청나게 사랑을 해요. 단지 그냥 머니가 없어서 많이 못 살 뿐이지 삼성전자 항상 삼성 바라기로서 1년 360을 풀가동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유심히 쳐다보고 있고요. 저만큼은 삼성전자에 대한 열정과 애정과 사랑이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삼성 바라기로서 오래오래 남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오래 남고 싶고, 지금까지 2년 동안 달려왔지만 앞으로 8년 가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뭐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말도 하는데, 사람이라면은 뭐 당연히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 있는데, 결국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은 그게 오래 가지를 않는 것 같아요. 왜 오래 가지를 않냐? 서로 간에 바라보는 그런 관점과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삐끄덕거려요. 삐끄덕거리면은 서로 어쩔 수 없이 이제 갈 길 가는 거죠. 틀어지더라고. 어떤 사람은 뭐 뒤통수나 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배신도 하고 있고, 오해도 하고 있고, 뭐 그렇더라고. 그래서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야. 뭐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래오래 사랑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서로 간에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진짜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사랑해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만 사랑하는 게 오히려 속 편하다. 그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삼성전자 사랑하면은 알아서 배당도 따박따박 주지, 주가도 좀 천천히 올라가 주지.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만 열심히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만 열심히 사랑하면 됩니다. 이 사람은 조금만 잘해주면 이상하게 사람이 변질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오직 삼성전자만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8세대 V낸드 양산했다고 하는데 지금 난리예요.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뭐 신제품, 세계 최고 용량, 입출력 속도, 뭐 1.2배 향상, 온갖 이야기 다 떠들어대고 있어요. 삼성전자 대단해. 삼성전자가 이제 세계 최고 용량의 낸드 플래시, 낸드 플래시 양산에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삼성전자 참 멋지지 않아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불어온 이런 한파,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이 메모리 기업들의 기술 경쟁이 진짜 달아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삼성은 해내는 거야. 삼성에 따르니까 1테라비트의 그 8세대 V낸드 양산이 시작이 됐다고 해요. 삼성은 1테라바이트 TLC인데, TLC, 트리플 레벨 셀이라고 하는데요. TLC. 한 개 셀에, 이제 그 비트가 3개 저장된다. 뭐 그런 거 봐요. 그래서 하여튼 1TLC, 그 8세대 V낸드의 그 높은 비트 밀도를 갖춘 고용량 제품입니다. 그래서 웨이프당 그 비트 집적도가 전 세대 대비해서 대폭 향상됐다. 대폭 향상됐다.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최신 그 낸드 플래시 인터페이스 톡을 그 DDR 5.0을 정의했어요. DDR 5.0을 적용해가지고 데이터 입출력 속도가 최대 2.4GBps로 해가지고 이전 대비해보니까 1.2배 빨라진 거야. 이전 세대 대비 1.2배 스피드가 좀 좋아진 거예요. 해당 제품은 그 피클이라고 하는 거였나요? 하여튼 PCL이 4.0 인터페이스를 지원해가지고 향후 이제 5.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그 삼성은 이제 8세대 V낸드 제품을 이제 앞세워가지고 이제 서버, 뭐 자동차, 뭐 이런 전기장치죠. 전장이라고 하는데 어떤 향후 높은 성장이 이제 기대되는 분야에 그 대해서 공략을 이어갈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략을 이어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현재 뭐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용 그런 글로벌 랜드 시장의 경우에는 연평균 성장률 33.0%, 그 자동차용 낸드 시장은 37.8% 이렇게 각각 기록을 하면서 높은 성장세를 이제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최근에 이제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는 적층 단수를 이제 높이 쌓는 기술력을 이제 놓고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통상 V낸드는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 그 셀이죠. 이 셀을 이제 수직으로 쌓아가지고
용량과 성능을 높입니다. 그래서 셀을 높고 촘촘하게 쌓을수록 성능과 효율이 올라가는데, 현재 그 7세대 낸드 플래시의 경우에는 176단이야. 176단. 삼성은 이 같은 그 수직 구조 낸드를 2013년 업계 최초로 이제 선보였어요. 선보이면서 기술 주도권을 이제 확보해 갑니다. 확보해 가고, 지난 2분기만 해도 낸드 시장 점유율 33.3% 1등에 올라섰어요. 하지만 그 최근 시장의 그 경쟁자들이 기술 추격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낸드 시장 그 지각 변동을 점치기도 하더라고요. 미국의 마이크론이 지난 7월 세계 최초로 232단 그 낸드 양산에 나서면서 적층 경쟁에 불이 붙었는데, 여기에 또 하이닉스 애들이 또 이제 또 가세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8월이죠. 238단 낸드 개발에 이제 성공했다고 또 떠들어대고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양산을 예고한 우리 삼성의 8세대 V낸드의 경우에는 뭐 구체적인 그런 적층 단수 밝혀지진 않았는데, 업계에서는 한 230단 이상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고, 숨죽이던 삼성전자까지 이제 200단 이상 내려오니까 이제 삼성의 초격차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냐, 이제 그게 관심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그 플래시 개발실의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래요. 시장의 그 고집적, 고용량에 대한 요구 때문에 V낸드의 단수가 높아짐에 따라 가지고 이제 3차원 스케일링 기술로 해가지고 셀의 평면적과 높이를 모두 감소시켜서 그런 셀의 최적을 줄이면서요, 그런 생기는 간섭 현상, 이 간섭 현상을 제어하는 기반의 기술도 확보했다. 기술 자신감을 완전 뿜뿜 내는 거야. 드러냅니다. 뿜뿜 드러내는 겁니다. 또 삼성은 그 8세대 V낸드에 이어서 오는 2024년 9세대를 양산을 하고요. 2030년에는 천단이야. 천단 V낸드를 개발하겠다. 그런 내용의 구체적인 기술 로드맵도 제시를 해요. 2030년에는 천단. 이 천단 낸드의 경우에는 176단인 그 7세대 V낸드보다도 저장 공간이 한 5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품 성능뿐 아니라 이제 원가 경쟁력까지 확보했습니다. 그 삼성이 경쟁사 대비 높은 수익률을 거두면서 이제 메모리 한파를 돌파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는데, 그래서 기술적인 우위를 활용해서 이번 하락 시기에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것이다. 뭐 그렇게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야, 삼성전자 참 대단합니다. 내가 볼 때는 훌륭한 기업이야. 훌륭한 기업. 이런 삼성전자 투자해야지 어디다 투자를 할 거야 도대체? 어디 할 겁니까? 응? 여러분들 정신 잘 차리고 보셔야 돼요. 투자 잘못하면은 그냥 돈 까먹기 딱 좋습니다. 엉뚱한 데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삼성전자 한번 유심히 한번 공부해 보세요. 이어서 또 한번 우리 또 아이폰을 또 따라 보려고 삼성이 열심히 좀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 이제는 갤럭시 S22를 넘어서 이제 23이 나와요. S23. 천혜장도 S22를 쓰고 있어. 울트라 쓰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가지고 뭐 미치고 환장할 지경인가? 하여튼 좋아요. 잘 쓰고 있습니다. 좀 약간 무겁긴 무겁더라고. 무거운데 그만큼 성능은 좋아요. 일단 내년 2월로 보는 것 같아요. 2월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3 스마트폰의 모든 제품에 이제 퀄컴의 그 최고 성능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이 AP라고 하는데 이 AP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 둔화, 전작 출시 때 불거진 성능 논란, 이런 것들 때문에 인전 감안한 결정인데, 최고 스펙을 갖춘 우리 스마트폰을 앞세워서 위기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 그런 야심찬 전략을 갖고 있다는 거야. S23이. 7일 업계에 따르니까 아카시 8K왈라 퀄컴의 그 CF가 그래요. CF 뭐 최고 재무 책임자를 말입니다. 돈 관리하는 사람 같아요.
하여튼 최근에 열린 2022 회계연도 4분기 기업 설명회에서 갤럭시 S22에는 75%였던 퀄컴 AP 적용 비율이 이제 갤럭시 S23에는 100%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갤럭시 S23의 그 AP에 대해서는 퀄컴 고위 관계자가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통신칩 분야의 세계 1위 팹리스 기업이 퀄컴인데, 퀄컴은 그 스냅드래곤 시리즈로 널리 알려져 있죠. 스냅드래곤. 그 AP가 뭐야 도대체? 하면 그 전자기기의 두뇌야, 두뇌. 머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머리 역할을 하는 반도체다. 그 삼성은 그동안에 국가별로 갤럭시 S 시리즈에 들어가는 AP를 달리 했는데, 이 S22에는 그 한국, 미국 등 그 판매 제품에 그 스냅드래곤을, 또 유럽 연합에 공급하는 제품에는 자체 개발 AP인 이런 엑시노스를 넣었어요. 엑시노스 육성 측면이 상당히 이제 강했죠. 그 삼성이 이제 갤럭시 S23에는 이제 퀄컴 칩만 넣기로 한 것은 더 이상 이제 품질 논란은 없어야겠다. 노태문 그 사장이 의지가 좀 반영된 것이다.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S23에 들어갈 그 예정인 퀄컴 AP가 스냅드래곤 8 젠 2예요. 이건 또 대만의 TSMC 4나노미터 공정에서 양산을 한다고 하네요. 전작 대비 성능이 한 20% 정도 개선된 것으로 현재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렇듯 삼성은 그 갤럭시 23을 내년 2월 15일 이후 공식 출시할 것 같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퀄컴의 그 최신 그 스냅드래곤 AP하고 2억 화소 이미지 센서, 하여튼 내년 2월 출시된 그 삼성 갤럭시 S23에 들어갈 핵심 부품인데, 현존 최고 사양이라는 그 평가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 추격은 쉽지 않고, 중국의 뭐 오보, 뭐 비보, 샤오미 이런 기업들과 품질 격차는 현재 뭐 백지한장 수준까지 좁혀진 상황이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타개해야 돼요. 이런 타개해야죠. 때려잡아야 돼, 중국 애들. 삼성은 그 갤럭시 Z4 시리즈의 이제 최고급 그 하드웨어 사양을 갖춘 S23을 더해가지고 애플과의 격차를 좁히는데 주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은 내년 2월 중순께 프리미엄 스마트폰 신제품 갤럭시 S23을 공식 출시할 건데, 이 스마트폰에는 대만 TSMC 최신 4나노 공정에서 생산하는 퀄컴의 그 스냅드래곤 8 젠 2죠. 이 젠 2 AP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삼성은 지역별로 갤럭시 S 시리즈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AP를 달리 했는데, 갤럭시 S22의 경우에는 뭐 한국, 미국, 중국, 인도에는 스냅드래곤 8 젠 1, 유럽에는 삼성 시스템 LSI 사업부가 개발한 엑시노스 2200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갤럭시 S23의 퀄컴 칩을 100% 넣는 것은 불필요한 품질 논란을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최고급 모델 갤럭시 S23 울트라에는 신형 2억 화소 이미지 센서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아이소셜 HP2가 이제 장착되는 게 유력해요. 여기 또 이미지 센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카메라의 눈의 역할을 한다고, 카메라의 눈의 역할을 하는 반도체인데, 그 아이소셀 그 HP2가 삼성이 자체 개발 제품이죠. 그 최근 샤오미에도 공급한 2억 화소 이미지 센서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최고급 사양의 하드웨어 부품을 갤럭시 S23에 투입하는 것은 프리미엄 그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겠다. 노태문 사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고, 또 현재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침체기를 겪고 있어요. 시장 조사 업체에 보니까 올해 3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총 3억 100만 대인데 전년 동기 대비 한 12% 정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의 분위기는 다르다. 3분기 프리미엄 스마트폰 매출은 10% 이상 증가를 했고, 글로벌 경기 둔화 측면에서 소비 시장이 이제 최고급하고 중저가로 이렇게 양분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의 강자는 누구냐? 아직 애플이고, 2분기 출하량 기준 애플의 점유율이 57%, 삼성이 19%로 격차는 38%라고 합니다.
그 삼성이 그래서 접는 디스플레이를 활용해 가지고 특화 제품 갤럭시 Z 시리즈로 애플 추격의 속도를 내고는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좀 약간 힘에 부치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결국 1년에 한 2천만 대 정도 수준의 꾸준한 판매량을 기록 중인 이 S 시리즈가 선전해줘야 점유율을 크게 올릴 수 있다. 그런 분석이 우세하다는 거죠. 그래서 노사장은 이제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강점인 그 하드웨어 경쟁력을 타사를 압도할 수준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차별화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MX4는 최고 수준의 그 스마트폰 하드웨어 경쟁력을 이제 갖추기 위해서 퀄컴과 이제 끈끈한 관계를 이어갈 것 같고, 퀄컴의 그 CEO도 그래요. 최근에 열린 2022년 회계연도 4분기 기업 설명에서도 삼성하고 새로운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 향후 전 세계에 출시될 그 프리미엄 삼성 갤럭시 제품에 이제 스냅드래곤이 들어가게 됐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소프트웨어에서 강점을 지닌 애플이 최근에 디스플레이, 반도체 같은 부품 경쟁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에는 위험 요인으로 되겠죠. 하여튼 애플이 자체 개발한 게 있어 AP, 이게 A 시리즈가 안드로이드 폰에 들어가는 그 AP 성능을 압도한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하여튼 향후 S23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삼성페이가 아주 좋아요. 여러분 삼성페이 쓰는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에 이거 삼성페이가 있어. 페이를 쓰면 상당히 편한데 7일부터 이제 SK텔레콤하고 LKT, LGU 플러스 등 이런 이동통신 3사와 협력을 해가지고 이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이런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운전면허증을 이제 삼성페이다 등록을 하는 거야. 등록해서 실물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뭐 운전 자격이나 이제 성인 여부 등을 이제 간편하게 이제 증명할 수가 있다. 어우, 땡큐네.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그 확인 서비스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가지고 개인 신분 확인과 그 면허 자격 확인 용도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효력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일부 공공기관 등 제휴되지 않은 일부 사용처에서 사용이 제한될 수도 있다. 삼성페이 사용자는 그 공항, 뭐 영화관, 편의점 이런 데서 보다 빠르게 간편하게 신원 확인이 가능해요. 성인 인증 가능하고 또 삼성은 SK텔레콤과 협업을 해가지고 전체 23개 혁신 공유대학의 학생증을 삼성페이를 통해 발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학교의 학생들은 삼성페이 그 앱에 모바일 신분증에서 학생증 추가를 이제 선택을 하면은 SK텔레콤 모바일 지갑으로 자동 연결돼서 학생증을 삼성페이에 발급받을 수 있고 이 발급된 학생증으로 이 QR코드를 스캔하면은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그 허브의 이제 대학 시스템 자유롭게 로그인도 가능한가 봐요. 하여튼 SK텔레콤하고 뭐 혁신 공유대학 학생증 서비스도 이제 전국 주요 대학으로 이제 약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어떤 신분 증명, 출입 확인 이런 게 상당히 편할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삼성페이의 기능이 상당히 돋보이는 것 같고요. 또 이번에 보니까 삼성전자가 그 28GHz 이제 주파수를 이제 활용해서 장거리죠. 장기거리 그 5G 전송거리 그 다운로드 속도 시험에서 업계 신기록을 경신을 했다고 하네요. 삼성은 호주 그 이동통신업체에 있어요. NBN이 그 컴퍼니하고 공동으로 진행한 28GHz 5G 기술 현지 시험 결과 그 기지국가 10km 떨어진 거리에서 데이터 다운로드 평균 속도가 1.75GBps야. 상당히 빠르네. 최고 속도는 2.7까지 나옵니다. 2.7까지. 이는 28GHz 5G 통신으로 기록한 최장 전송거리이면서 동시에 최고 전송 속도다. 28GHz와 같은 초고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이 5G 통신은 넓은 대역폭을 활용을 해서 빠른 이렇게 속도를 제공할 수 있죠. 있는데 반면에 그 전파 도달 거리는 그 저대역과 중대역 주파수 대비 상대적으로 짧아요. 이에 전송 거리를 확대하는 기술이 결국은 서비스의 품질을 좌우한다. 핵심이다. 삼성은 전송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뭐 자체 개발한 2세대 5G 모뎀 칩을 탑재했고 뭐 기지국 라디오 안테나 기능을 그 하나의 콤팩트로 제공하는
28GHz 컴팩트 매크로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장비 800MHz를 광대역포를 활용해서 더 높은 전송 속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기술, 뭐 데이터를 보다 멀리까지 전송하게 하는 안테나 최적화 기술인 3D 빔포밍 이런 것들을 막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삼성은 인구 밀도가 낮고 국토 면적이 넓은 호주 같은 지역에는 장거리 28GHz 5G 통신 기술을 활용할 시에는 뭐 교외 지역까지 무선 초고속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아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삼성은 압도적인 무선 통신 기술력 그리고 전 세계에서 축적된 상용화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초고파주수죠. 초고주파수 참 발음 힘드네. 초고주파수 대역의 무한한 그 잠재력을 실현하는데 한 발도 좀 앞장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혁신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통신의 혁신. 그래서 그 NBN의 그 CTO가 그래요. 최고 기술 책임자가 삼성과 이번 공동 시험 결과 호주의 지역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성과다. 28GHz의 그 대역의 가능성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가지고 호주 소비자들한테는 아주 보다 다양한 초고속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이렇게 삼성전자에 관련된 이야기 소식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항상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